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면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코로나가 등장하기 전의 세계와 후의 세계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의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의 변화가 있고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과 위인들이 자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아냈으며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자유라는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계급이 분화된 청동기 시대 이후로는 인류는 신분과 국가 등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명분은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명확해졌고 여러 혁명 등을 통해서 인류는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유는 기나긴 역사적인 투쟁의 산물이자 인간이 누려야 할 최종적인 가치 중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란입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는 다음에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의 통제가 우선이다. 즉, 전체주의적인 감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할 것이며, 두 번째,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즉, 인간의 권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도 백신이 개발되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2의, 제3의 코로나19가 다시 나타나겠죠? 이에 감염병 등을 통제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이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상황 역시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개인의 자유의 대결. 아마 이 대결에서 개인의 자유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내용 중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유의 권리가 있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통제 아래 검사 및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벗어나면 안 되며 생활에 제약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가격리를 당해서 방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내 발로 어디든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에 있고 가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평소에 누려왔던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한다면 말이죠. 현재의 흐름은 공익과 방역을 이유로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나 도덕 교과 등에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국가론, 자유, 평등, 공익 등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와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지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국가의 형태 및 자유와 공익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진로를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국가의 통제가 우선일 때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언론을 통해서 국가가 개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에는 부정부패가 많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언론 및 공권력은 어떠한 자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신뢰성,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언론이 잘못하고 부패한 부분을 예로 들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언론의 중요성을 들면서 자신의 진로를 설명하면 베스트. 자, 세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냐의 선택은 사실 흑백 논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건강을 둘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시를 떠나서 최소한 노벨상 하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신뢰를 받는 과학과 이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적용하는 공권력, 시민의식의 성장 등이 결합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발생한 의문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과 이로 인해 변화되고 배우고 성장한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의 진로는 무엇인지, 이러한 스토리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여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쇄국이냐 글로벌이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강화될 것이며 국제적 협력의 정도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를 넘어 국가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대표적이죠. 이를 시작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강조되면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흡수되다시피 하여서 제2의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생존이라는 막강한 명분에 의해서 글로벌적 연대가 강화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흐름은 후자지만 말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문학, 여러 사회 과목 등과 연관지어서 국제적 협력의 장단점과 가져야 할 태도, 방법, 협력의 분야, 그리고 협력의 범위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대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정보의 공유가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테스트 이런 걸 해봤다. 이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배웠고 느꼈고 성장했으며 그래서 나는 정보 및 공유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위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람 간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만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귀찮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시대를 잘 맞이한 거죠.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전화하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 어플을 사용하고 친구나 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플을 사용하며 랜선 연애가 이루어지며 물건을 살 때 매장에서 사면 호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감염병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인류에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마스크의 중요성은 엄청 커지면서 이를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면서 온라인 수업 관련 기기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전과 달리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 역시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곧 종식될 겁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류는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게 될 분야, 지식, 태도 및 사상 등을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천재이며 완전 떼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닐지라도 우리 생활 속 혹은 자신의 주변이라도 이 작은 범위라는 것을 설정해 두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나 이후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부터 얻은 많은 경험과 깨달음 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코로나로부터 얻은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약해진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 그리고 사람들 간의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사람들 간의 만남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의 순간은 사람이 서로 함께 직접 볼 때 나타납니다. 보이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